네, 장 시작해 버렸습니다.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빨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9포인트 정도 좀 올라서 0.35%의 이제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상승 종목이 한 490개, 하락이 한 205개 예. 정도로 일단 상승이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6포인트 정도 올라서 0.68%, 한 880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상승이 한 876개, 하락은 417개로 일단 상승이 많은 그런 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는 그치만 좀 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1. 보합 정도군요. 네, 14% 좀 하락세 보이고 있고 반면 LG에너지 솔루션이 0.5% 상승 출발했고요. 하이닉스는 1% 정도 좀 오르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 LG화학도 강보합 정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좋았던 이제 현대차, 기아는 오늘은 조금 약간 이제 약세로 출발을 한 것 같고요. 또 네이버가 1% 정도 반등을 해줬고 또 LG전자, KB금융이 각각 1% 이상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2.32%로 일단 좀 좋은 출발을 보였고요. 코스모 신소재, CS윈드 이런 기업들도 한 1.3% 이상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1.6%, 한미반도체가 한 1% 내외로 상승하고 있어서 일단 이제 고르게 반등을 하는데 오전에 이렇게 막 급등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눈에 띄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은 HD 한국조선해양 오늘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농심이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 어제 역시 또 강했던 한국전력도 0.7%. 그래서 어제 좀 부진한 좀 장세에서 좀 강했던 그러네요. 기업들이 일단 오전에는 또 어제 좀 한정 밀리고 그냥 있습니다. 날랐죠. 네, 어제 한정 약세장에 4% 올랐다면서요? 네. 네, 연이틀 올랐어요. 네, 급등세를. 네. 네, 오늘은 이제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어제 한국조선해양, 농심도 다 강했는데 이 세 개 기업 다 오늘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오늘 오르는 기업들이 많아서 장 출발 분위기는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0.5%, 에코프로가 1.4%,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오르면서 3사 모두 다 이제 강세인데 다만 LNF가 마이너스 0.2% 하락을 했고요. 네. JYP 엔터는 0.1% 오르고 있어서 약간 이제 보합권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특징주로는 그 고용이라는 기업이 이것도 이제 반도체나 로봇 관련주로 좀 분류되어 있는데 오늘 4% 가까이 주가 오르고. 고용도 그때 그 소부장 그 관련주 아니었나요? 여기도 반도체 그 맞죠? 미국 일본 그 화이트 그때 그건지는 잘 언급됐던 모르겠네요. 걸로 회사 이름이 고용이에요. 여기는 고용. 제가 알기로는 좀 장비 쪽으로 알고 있어서 고용. 고용. 예, 계속 하세요. 네. 찾아볼게요. 그래서 고용이라는 이제 회사가 오늘 4.7% 정도 오르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 이제 반도체 소재죠. 여기가 3% 오르고 있고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안 좋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2.7% 정도 상승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어유가 2.3%, KMW가 이제 2.3% 정도 오르면서 어제 좀 5G가 좋았는데 오늘 오전까지는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상하 프론테크나 심텍 같은 기업들도 한 1% 내외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펄어비스가 어제 이제 급등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2%로 하락세로 반전이 좀 됐고요. 그 외에 네이처셀이나 파크 시스템즈,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빠지지만 1% 안쪽이라 큰 하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주 이렇게 눈에 띄는 기업들은 이제 크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래도 분위기는 좀 플러스권 종목들이 많아서 견조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닉스가 좀 튀는군요. 네, 오늘 닉스가 1.6%. 네, 대응주 중에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좀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 장비가 좋네. 통신 장비. 예, 네. 어제부터 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국 깔으라고. 하니까 이든영이 예, 이든이 아빠인데 난 앞에 또 이든이 아빠가 그거 다 보내드린 줄 알고 또 이든영이 바로 귀신같이 그냥 또 받아버리지. 귀신처럼 받아먹어. 아이고.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아 KMW 한때 한 8만 원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얼마야 지금? 15,000원. 얼마? 15,000원. 좀 올랐지. 조금 조금 바닥보다 올랐지. 조금 오른 게 이거예요. 아 너무들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들 하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날 2만 원에는 아마 판 것 같아요. 하여튼 주식 비싸게 사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내가 아까 BRD 같은 것도 워런 버핏이 24배 먹고 파는데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드시려고 그럴까 저 사람들은. 그지? 그것도 워런 버핏이 팔고 있다는 거 했는데도 그거 사줘. 아, 야 대단한 세력이다 저거. 그래서 24배 드신 버핏 형님 물량을 받아. 또 20배 또 먹어야지. 뭐. 자 네. 일단 시장은 대략 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오늘 좀 팔고 있고요. 오늘 주로 파는 거는 좀 전기전자 업종 팔고 있고 철강주하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전기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한 400억 정도 주식을 좀 순매수하면서 일단 저가 매수에 좀 약간 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주로 철강주하고요. 화학주 위주로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뭐 수급적으로는 눈에 띄는 뭐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업종별로는 일단 이제 가장 강한 좀 업종이 일단 오늘 항공주 조금 강한 편이고요. 오늘 그 진에어라든가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런 기업들 이제 LCC죠. 이쪽이 지금 오늘 다 일제히 좀 급등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이고 또 웹툰 관련주 중에 일부 기업들도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가 어쨌든 오늘도 좋습니다. 어제 이어서 미국발 이슈로 좀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반도체 오늘 소부장 기업들 다 괜찮습니다. 아까 이제 고용도 그렇고 여기 관련된 뭐 이오테크닉스나 인텍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좀 반도체 장비 쪽인데 네. 이 기업들이 한 4, 5% 정도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가 오늘 이제 소부장 중에서는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약간 이제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PCB 업종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그래도 좀 강한 업종은 어쨌든 그 항공주하고 반도체 소부장 이쪽이 그래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반면에 좀 빠지고 있는 업종은 일단 오늘 그 업종은 좀 면세점으로 돼 있는데 네. 아마 여기에 JTC라는 그 일본에서 이제 면세 사업하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의가 한 3% 정도 좀 빠지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면세점이 좀 약하지만 다른 면세점 기업들은 강보합이라서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쪽인데 오늘은 일단 현대차, 기아가 조금 이제 밀리고 있어서 약간의 약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조선업종도 하나오션은 좀 오르지만 삼성과 현대미포, 뭐 한국조선해양이 약간 밀리고 있어서 좀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주도 동국제강은 일단 조금 올라가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약간의 차별화는 네. 있는데 근데 오늘은 이렇게 크게 밀리는 기업은 그러니까 업종별로는 막 급나가는 업종은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도 대부분 좀 고르게 좀 보합이나 그 이상권을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오션 올해 들어서 따블났네요. 네, 하나오션. 하나오션 따블났어. 아 조선? 응. 네, 대우조선. 대우조선. 네. 조선이 더블도 나도 돼요? 아니 날 수도 있죠. 내가 얘기했잖아. 6만 원에 아니. 팔았는데 55만 원 간 적 있다고. 아니 그 옛날 얘기고. 조선이 그랬어. 그렇게도 연초에 갑니까? 17,000원 했는데 아 그래요? 지금 37,000원이니까 더블도 더 났구만. 한 조에 가지고 누르라라 할 때가 아니에요. 더블난 종목도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저 모듈러 주택 이것도 좀 셉니까? 네, 여기 뭐 금강공업이라는 회사가 여기 22% 지금 오른 거로 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또 덕신하우징 이런 이제 회사들이 약간 모듈러 주택 관련주라고는 하더라고요. 그 조립식 주택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저를 이렇게 모듈화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네. 이름. 워런 버핏도 그 사업 하더라고. 모듈러? 지난번에. 아 그래요? 저 주총에 갔더니 포트폴리오에 그거 하는 회사가 있더만 무슨 홈스인데 방송에 이렇게 싹 나왔을 걸. 미국 같은 데는 좀 할만도 하겠네 그죠? 거기는 뭐 그럼요. 이렇게 트레일러 갖고 사는 사람들도 음, 많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또 안에 들어가 보면 네. 그냥 그럴싸해. 안락한 그런 아 그래요? 저거야. 우리나라는 할 데가 있나?
우리나라. 모듈러 주택? 네. 우리나라가 왜 안 돼요? 우리나라 가평이나 가평, 용평 뭐 펜션 같은 거? 새만금 이런 거 하면 되지. 아 그래요? 그냥 주택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듈러. 요즘 건축비가 장난 아니에요. 모듈러. 인건비에다 건자재 비용이 엄청 들어가고. 모듈러가 더 인기가 있군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게 뭐 많이 오른다고 댓글에 얘기들이 많으셔서 잠깐 얘기했고요. 그러면 리포트도 좀 볼까요? 예, 오늘은 오늘은 좀 애널리스트 산업 보고서가 좀 별로 없어가지고 그 기업들 어제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코멘트 단 것들이 좀 있어서 몇 개만 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이제 농심인데 농심이 그 신라면 새우깡 가격 인하했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권 기자님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밀가루 가격 인하 반영해서 이제 주요 제품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고 일단 7월 1일부터 신라면 4.5%, 그다음에 새우깡 출고가는 이제 6.9% 인하인데 이게 중요한 게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라면과 스낵의 연간 판매 공급 단가가 조금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해서 매출액 전망치는 180에서 190억 정도가 아마 하향 조정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분회사 이제 밀가루를 공급받을 때 이게 마이너스 5% 정도 이제 인하된 걸로 좀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은 80억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 23년 그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전망보다는 한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또 내년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하향 조정은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이것 때문에 한번 좀 빠졌기 때문에 그 요 수치만큼은 좀 반영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익에는 요 정도의 약간의 그 마이너스 효과가 좀 생길 수 있다. 기존에 추정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농심은 좀 요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참고로 삼양식품은 뭐 불닭볶음면은 그게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 가격 인하 쪽에는. 근데 어차피 수출 품목이다. 네, 수출이라서. 그래서 아마 어제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나 발표하고 계속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농심은 이런 좀 영향이 있다는 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어제 사실 또 셀트리온도 좀 갑자기 오후에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허예민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보고서를 좀 써주셨는데 이게 이제 저번에도 많은 이제 그 뉴스 보도를 통해 나왔던 게 보험에 등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게 처방이 그래야 이게 처방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이제 PBM이라는 약제 급여 관리 기관에서 이걸 좀 관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보험사가 이 PBM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빅3 PBM이 옵톰, 또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CVS 요 세 개 회사가 지금 이제 과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CVS라는 건 뭐 약국 체인이죠. 국가에서 많이 보이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옵톰이라는 회사가 3개 정도를 여기 이번에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나올 텐데 그 중에 3개만 그 보험 등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올해 연초에는 암젠이 이미 들어갔고 나머지 2개가 언론 보도로 베링걸 인게라임 제품과 산도즈 제품이 포함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나 봐요. 그러면 셀건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3개 한다고 했는데 3개가 들어가 버렸으면 셀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후에 급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보도가 못 하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언론 보도라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게 된다면은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제 투자 심리에는. 그래서 어제 셀트리온이 8%,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 1.5% 정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근데 이제 허예민 연구원의 의견은 뭐냐면 이게 옵텀이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2군데 또 사보험, 그러니까 이 PBM이 남아 있고 옵톰도 사보험하고 공보험이 또 따로 있대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된 거는 아마 사보험 쪽인 것 같고 공보험도 아직 남아 있다고 하니까 공보험 쪽에서 등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휴미라 시밀러 지금 매출을 올해 추정치가 1,461억인데 대부분 유럽 쪽이에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지금 추정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이번에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 추정치는 2,484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보단 1,000억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과거에 그 이 셀트리온이 인플렉트라는 이제 제품을 그 화이자 통해 가지고 17년도에 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험에 등재되기 전에 매출액이 한 1,100억 정도 나왔으니까 그걸 추정을 하면 내년 추정치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이 부분이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주가의 부담은 좀 되는 이슈가 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좀 내년까지 실적은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미 주가가 6월에만 14%나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예, 셀이. 그래서 PBM 등재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이게 반영된 건가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됐으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반영되지 않았는데 좀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이번에 등재 발표가 안 되면서 이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 또 다른 보험사에도 이게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약간 이제 이런 우려감들. 이런 것들은 조금 남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미국 진출 제동까지 우려하는 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우려할 상은 아니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이 등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한 2개 회사들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쪽이 좀 되느냐가 좀 주가에 좀 중요한 좀 그 키팩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은 소식은 아니네. 네, 그래서 어제 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도 있다 이거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는 그게 됐더라면 이런 거네, 그죠? 네. 근데 어제 이제 언론 보도가 이게 확산되면서 오후에 갑자기 주가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 등재가 안 되면 미국에서는 그 보험 등재 안 되면 돼요. 처방이 잘 안 될 되니까. 수가 없어요. 민간 사보험 저거 안 되면은 엄청 비싸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좋은 소식 아니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증권의 이문영 이제 강희진 연구원님이 K부품사 해외 수주 어제 사실 이제 현대모비스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아마 그 내용을 적어주신 것 같고 현대모비스가 폭스바겐 그룹 향으로 이 BSA라고 이제 배터리팩을 이제 모듈화 해가지고 이 구동 모터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제 공급해주는 하나의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요거를 이제 수주 가능성을 언론에서 좀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폭스바겐이 스페인의 전기차 공장을 전환하는 것 같은데 전기차 쪽으로 26년부터 아마 납품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스페인 공장은 106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5년부터 ID2 같은 4개의 소형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연간 한 50만 대 정도 되는데 결국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거 외주화해서 원가를 좀 줄이겠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는 경험이 있는 게 또 현대차 그룹이 이걸 지금 또 직접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쪽에 좀 타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폭스바겐의 좀 단점이 열 관리가 기술이 조금 여류에 있대요. 예. 폭스바겐이 예. 배터리 그 용량은 큰데 이게 열 관리 이 능력이 떨어져서 주행 거리가 짧고 모터 출력이 낮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차는 또 용량은 낮아도 이걸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주행 거리가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채택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요게 이제 현대모비스가 그 BSA라는 이제 제품 구성인데 이게 이 하나의 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배터리 팩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모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구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요거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제품을 이제 뭐 폭스바겐에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현대차 된다면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비스는 구동 모터랑 이런 BSA 등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그쪽에 집중을 하니까 이 GMP 플랫폼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쪽은 아마 모비스가 담당할 것 같고 그거 말고 파생해서 나오는 그런 전기차들은 중소형사가 또 담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S&T 모티브라든가 성우 하이텍, 뭐 화신 이런 기업들도 그 파생 전기차 쪽은 아마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만도나 SL, 성우하이텍, 화신 등 현대차 그룹 전기차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들은 좀 북미와 인도의 생산 공장을 좀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해외 업체 향으로도 이런 식의 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그 대형 OEM사들이 이렇게 외주화를 주는 건 이 국내 이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부품사들 전반적으로는 좀 좋은 호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장이 힘이 없네요. 또 미국 없어요? 시장 많이 올라서 우리 정프로 아주 기대를 크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안 돼요? 코스피 마이너스 전환, 아, 코스닥도 거의 강보합 수준. 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얘도 뭐 괜찮습니다.
목은 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저는. 다른 것도 좀 있구나. 반타작 정도 하니까. 이오 테크닉스 올라가고 있군요. 고맙습니다. 더 보시죠. 뭘 더 봐요? 다 다 했는데. 끝났어요 벌써? 네. 네, 끝났어요. 세 개. 우리 빨리 끝나. 끝났어요. 끝난 거 빨리빨리 끝내야죠. 오늘은 이제 끝났고요. 카이스트 경영대학 아시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최고죠. 디지털 금융 전문가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IFC 있어요. IFC 아세요? IFC. 네. 그 서울시가 네.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제 공동 개설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카이스트. 네. 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인공지능, 기계학습 뭐 이런 쪽으로 아주 카이스트 그다음에 또 금융위원회 서울시 이렇게 만났으니까 얼마나 또 여기 또 3%가 홍보를 또 해드리죠. 그렇습니다. 네, IFC에서 9월부터 진행이 되니까 디지털 금융 전문가 되고 싶으신 분들 8월 15일까지 요 영상 하단 링크로 들어가시면 네. 한번 여러분도 디지털 금융의 전문가가 또 되실 수 있죠. 강의장이 끝내줍니다. 그래요? 쾌적하고 한강뷰가 쫙 보이면서 아니 뭐 강의장 때문에 다니는 아니 또 그게 쾌적해야지. 왜냐면 일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막 후덥지근하고 막 그냥 독서실 같은 분위기 막 옛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쫙 계단식 강의장에 옛날 종로학원 분위기 이런 거 아니고. 자, 그래서 하여튼 디지털 금융 전문가, 그러니까 제2의 인생 혹은 뭐 또 다른 꿈을 꾸시는 분들께서 그렇죠. 또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네. 또 주경야도 김대리 이대리 네. 박 과장 디지털 금융 전문가 과정 하여튼 요거 관심 있는 분들 링크 따라가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그 서울시에서 좋은 일 하셔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좀 협조 저희 또 도움도 받고 있어서 상호 이렇게 이게 좀 비싸요? 조금 뭐 가격은 하겠지 뭐. 아니 서울시에서 카이스트랑 하는데 비쌀 리가 있나? 그런가? 그런 문제죠. 그렇겠네. 얼마인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다 돈 벌어서 자기들 호주머니 가는 동네 아니잖아. 금융이 서울시 카이스트. 그러네. 어? 안 비쌀 것 같아요. 돈 벌어봐야 본인들 주머니로 갈 수가 없는 조직들이야. 비싸면 안 되지. 네. 네. 자, 오늘 아침 라이브는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 싶은데 우리 염승환 이사님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 저 가시는 길에 6월 한 달 6월 이제 다 끝났잖아. 그 마니커에서 그 닭가슴살 또 볶음밥 요 제품을 또 30% 넘게 32% 네. 지금 할인 중이거든요. 32%. 네. 네. 이 32라고 하니까 약간 떨이 느낌이잖아요. 그래. 예. 32%입니다. 네, 할인 중이니까. 네네. 요즘 운동 또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운동하실 때 마니커 닭고기로 더 건강하게, 예. 더 근육 만들어서 체지방 쫙 한번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마니커에서 꼭 구매하시고요. 우리 염승환 이사님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일 다시 뵐까요? 네네. 너무 제가 광고에 이용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아닙니다. 저 닭가슴살 좋아합니다. 하고 나니까 여기 좀 마음이 불편한데 죄송합니다. 네. 제일씨 좀 갖다 드리.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